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두 번째로 전면 개방한 서울시청사에 다녀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2부에는 건강상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토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들에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대책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2014년 서울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요. 예.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예산은 총 4,481억이고요. 15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2만 8천 개, 지난해보다 약 2만 개가량 늘어난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크게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창업하고 또 이 폐업하는 비율이 높아서 창업하신 분들은 성공할 때까지 좀 지원하겠다. 네. 그리고 사회 서비스와 같이 이제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제 청년이나 여성, 어르신 등 대상별로 그 고용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예. 대상별 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방금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인가요? 네, 크게는 이제 그 청년 그리고 여성 이렇게 어르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예. 대상별로 이제 청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청년의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서울기술교육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15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이제 무료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요. 예. 이런 그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일단 취업할 수 있는 그 기술 역량을 좀 높이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만든 뭐 청년 창업센터를 통해서 예. 창업이나 취업도 알선해 드리고요. 또 이제 청년 취업센터에서는 예. 저희가 이제 원스톱으로 구직 신청하시면 취업 정보 제공은 물론 이제 진로 상담 그리고 구직 활동 계획 수립까지 좀 컨설팅까지 해드리는 거죠. 청년 취업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이제 시청 그 네. 신청서 옆에 을지로 별관이 있고요. 예. 거기 1층에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을지로 일가에. 예. 예. 그 백화점 맞은편에 있고요. 예. 예. 그 전화는 1588-9142. 1588-9142. 예, 그렇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제 잡.서울.go.kr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이제 방문하시면 좀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청년 취업센터면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나이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몇 살 이상 뭐 이렇게? 나이 제한은 이제 대학 졸업한 예. 19, 뭐 20살부터 예. 그다음에 이제 30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취업은 물론 재취업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여성 취업하면 지금 이제 뭐 경력 단절 여성, 이게 아이 키우고 예. 또 임신해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에 대한 그
그 취업 문제가 가장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게 일자리를 좀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방하는 정책부터 추진하자.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6개월이나 1년 그 휴직하면 사실 이분들이 계속 아이를 낳고도 취업을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서 예. 일단 그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쓰실 수 있도록 그 저희가 이제 기업에 대체 인력을 적시에 이렇게 교육 그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여성 대체 인력 지원 센터를 올해 지금 설치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사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예. 엄마 마음으로 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뭐 아동 시설의 아동 돌봄 도우미랄지 그다음에 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찾아가는 뭐 평생 학습 강사 예. 이렇게 약간 여성 특화 어떻게 보면 전략 업종이죠. 예. 이런 업종의 일자리를 한 32,000개 새로 지금 만들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청년 여성 예. 27세 이하의 또 젊은 청년 여성들은 일단 좀 그 희망하는 그 일자리에서 좀 근무하면서 본인의 맞는 적성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여성 잡 투턴십 이것도 좀 시범 운영하고요. 예. 그리고 여성 공예 창업 종합 지원 센터도 설치해서 이제 그 여성 창업 상담부터 교육 그 이제 나중에 그 판로까지 원스톱으로 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마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베이비부머 세대 어르신들의 네. 이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충분하신데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50세 이상 일단 우선 그 어르신들이 좀 하실 수 있게 학교 보안관 그다음에 주례, 네. 주차 관리, 운전 이렇게 어르신 적합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일할 기회를 늘리도록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50 플러스 서울 시니어 포털 이걸 새로 만들어서 예. 구인 구직, 그다음 창업, 자원봉사, 뭐 도농 일자리 등 각종 이제 일자리 정보도 좀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2012년 말에 개설을 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이제 본인이 필요하신 사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시려면 예. 거기에 필요한 정보나 또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 시니어.or.kr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예. 또 전화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senior.go.kr or.kr. 예. 그렇군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 장애인 경우는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일단 그 특수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아마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저희가 청년 장애인 대상으로 민간 업체에서 바로 직장 체험 인턴십을 하도록 이렇게 예. 연계돼서 추진을 하고요. 예. 그리고 장애인 세차 사업단이랄지 또 레저 서비스 분야에 이제 사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새롭게 발굴하고 있고요. 예. 역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나 교육도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요. 네. 여기도 이제 홈페이지 보셔서 좀 방문하시면 좋고 뭐 이 모든 사항들은 저희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렇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오시면 바로 연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주요 행사 소식 궁금한데 오는 토요일이죠. 4월 5일이 식목일인데 네, 서울시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 계획돼 있습니까? 네, 여러 행사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올해 이제 따뜻해서 꽃이 상당히 빨리 펴서 벌써 그런 식목일 분위기가 나는데요. 네. 일단 종로에 그 뭐 사과나무를 심어보자라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네. 종로구 일대에서 4월 3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그 사과나무 심기 행사가 예. 있고요. 여기도 종로구 주민분들은 이제 가까우시니까 오셔서 사과나무, 감나무 좀 함께 심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사과나무를 심을 장소가 있을까요? 종로구 안에? 종로구 도남문로. 예. 그렇군요.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강 여의도지구 가족나무 숲에서도 예. 이제 한강 숲 나무 심기 행사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예. 12시까지 개최가 됩니다. 예.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사실 여기 좀 참가비가 있어서 예. 지금
얼마입니까, 찰박이? 참가비가 5만 원이어서요. 예. 한 100그루 정도 심을 예정인데 예.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의선 숲길이 이제 마포구 염리동 경의선 숲길 공원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도 역시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런 나무 심기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만한 행사도 있습니까? 네, 서울광장에도 이제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심는 다양한 그런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요. 예. 일단 봄꽃 나무 나눔 시장이 4월 5일 토요일 10시부터 4월 13일 한 일주일 8일 정도 예. 개최가 되는데요. 이제 꽃과 나무 직거래, 그러니까 직접 생산한 꽃과 예. 나무를 좀 싼 가격에 사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는 무료로 예.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서울 광장에 한번 들리시면 봄꽃 나무 집에 가져가시다 좀 키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마시고 난 종이컵 예. 10개를 모아오시면 제가 텀블러를 교환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월 젊은 층들이 15일. 관심이 많으시구나. 네, 작년에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4월 15일 화요일 서울광장으로 오시면 4월 15일까지. 네, 종이컵 10개. 네. 서울광장으로 들고 가면은 거기서 텀블러를 준다. 네, 교환해주는 4월 그런 15일 행사가 10시까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교육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지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28일 금요일에 시민 누구나 시장실에서부터 각 부서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방문을 할 수 있는 서울시청 청사 전면 개방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정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그 현장 소식 담았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행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신청사 개청 1주년을 기념하며 개방을 한 이후 열린 두 번째 행사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청사 곳곳에서 음악회와 전시와 같은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민들 맞이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서울시청 청사 운영 2팀장 오면숙 씨입니다. 이번 청사 개방의 날 행사는 시민들이 이제 전시라든지 투어 이런 걸 즐길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개방을 해놨었는데 업무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시민들이 들어와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개방의 날을 도입하게 됐어요.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시민들이 반응이 많아서 올해 이제 또 2회째를 하게 되었고요. 작년하고 크게 다른 점은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했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사가 관공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7월이나 10월 달에 또 두 번 정도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때는 가족 나들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또 행사가 예정돼 있군요. 네, 이번 행사에도 시민 1000여 명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오는 7월과 10월에 또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평소와 달리 별도의 출입증 없이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의 일부 보안구역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각 부서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각 부서 입구에는 전담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부서에서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실이 개방됐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네,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만남에 놀라기도 했지만 기념사진과 또 사인을 요청하기도 하고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께 이번 청사 개방에 대한 소감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관공서라는 게 닫혀 있었죠.
그러니까 뭐 평생 시청 올 일이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시정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뭔가 기여할 거,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게 되죠. 보통 왜 우리가 파리 시민들은 파리지안, 뉴욕 사람들은 뉴요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서울 시민이라는 정체성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체성이 점점 갖춰지는 거죠. 고향이 서울 이런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진정으로 생겨나는 거죠. 네, 사전 신청을 한 시민뿐 아니라 시청 구내식당 직원들도 자신의 업무 공간이 아닌 시장실을 방문해서 시장님께 직접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 시민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듯 방문자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우연히 왔다가 청사 개방의 날임을 알고 또 둘러보는 시민도 있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찾은 시민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청사를 방문하고 행사 참여했는데요. 시민들께 소감 들어봤습니다. 시장실 한번 와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개방한다고 해서 여기 오자마자 여기 처음으로 왔어요. 예전에 여기 카페나 이런 데는 가봤었는데 여기는 못 와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훨씬 좋네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덕수궁 보러 왔는데 밥 먹고 시청 한번 보러 왔는데 이렇게 볼 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시청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체험학습 강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하는 거를 저희는 아예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하러 온 거죠. 그 전에 이제 밑에 지하에 시민청하고 도서관은 이용했는데 청사를 개방한다고 해도 시장실까지 개방하는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와봤는데 괜찮네요. 좋은 건물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서울 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많이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건물에 의해서 좋은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시민으로서 아주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가족 나들이로서도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해외 곳곳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시청 투어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보고 또 기념사진을 찍으면서도 서울에서의 추억을 남기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날도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하는 추천 투어를 신청한 팀들은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추천 투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약 1시간가량의 코스로 작년 서울시 10대 뉴스 희망시약 99 선정 사업처럼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의 추진 부서를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 부서들을 둘러보는 코스였는데요. 또한 이 프로그램은 미리 예약한 시민뿐 아니라 평소 시정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 계층과 또 서울시 직원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과 같은 그런 청사 개방의 날 말고 외에 그 밖에도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네, 청사 개방날 준비된 추천 투어와 같이 평소에도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청 통통 투어가 있습니다. 통활통 한자를 써서 시민과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총무과 심순보 문화관광해설사 이순옥 씨입니다. 청사 개방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퓨전 국악단체 세음의 연주와 서울시 대표 비보이인 갬블러 크루의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좀 더 활기찬 기운을 얻어가실 수 있게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행사 프로그램이 전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문을 열다 서울 꽃으로 피다 숲에서 온 선물 서울의 나무들이라는 전시 프로그램은 진행되니까요. 오늘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도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으니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항상 여기 통통 투어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신청을 하시면 서울시청의 서울도서관을 다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통통 투어 거기에서 시간을 이제 보시고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투어가 가능하니까 서울시청을 많이 좀 와서 관람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러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청 가보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기분 전환 삼아서 간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지금 시청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심은 복수초, 펜지를 포함한 19종의 봄꽃도 만날 수 있는 만큼 포근한 날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 시민들이 직접 심은 꽃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시민들과 직원들이 함께 심은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경희우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아토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가던 전동차가 자동 운전장치 이상으로 한때 멈췄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자동 운전장치 이상으로 열차가 멈춘 뒤 2분 만에 다시 움직였다며 추가 고장이 있을 수 있어 탑승객들을 다른 열차로 환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호선 지하철 운행은 고장 열차가 빠진 뒤 2분여 만에 곧바로 재개됐습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과다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 이재형 씨의 유가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억 원을 반환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975년 인혁당 조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사망한 이후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서울에서 하루 평균 4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에서 2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 사례 9,120건을 적발했습니다. 65년 만에 철거되는 서울 영등포구 고척동 옛 영등포 교도소가 내일 하루 주민에 개방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개방 행사에서는 교도소 담 철거 퍼포먼스, 시설 견학, 독방과 10인실 감옥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끝나면 교도소 부지는 아파트 2,300가구, 상업시설, 보건지소, 구로세무서, 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변모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고생하는 피부염,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뭐든 물어보시면은 경희우리 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토피 하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봐야 되죠? 네, 피부염의 일종이죠. 네. 한 10여 년 동안 한 2-3배 정도 유병률이 증가했습니다. 네. 아주 가려운 게 특징이죠. 가렵고 심하면 진물이 나고 네. 거칠거칠해지고 장소는 얼굴이나 몸통이나 손발 이렇게 다양하게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렸을 때 많이 생기고 근데 어른이 돼서도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어른이 돼서 새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피부 염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아토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고 네. 오히려 습진과 같은 피부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습진하고 아토피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예. 습진 같은 양상이 계속 되다가 그게 이제 고착이 되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따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아토피 피부염은 좀 더 고질적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 아토피 왜 생기는 겁니까? 일종의 알레르기라고 보는데요. 면역이 과민해진 겁니다. 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환경 호르몬, 중금속, 여러 가지 화합 물질, 예. 또 진드기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예. 딱 하나가 아니라 환경과 유전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원인도 할 수 없는 피부염 이런 네. 게 막 발생하면 이런 것도 아토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서 예. 진단이 따로 됩니다. 그렇군요.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네. 완전히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입니까? 네,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고 또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게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살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아기는 2살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완치가 되기도 하고요. 예. 어떤 사람은 성인이 돼서까지 고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징적인 것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식, 예. 비염 이렇게 아토피 행진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그 염증에 이제 지속이 되게 됩니다. 증상을 바꿔가면서 알레르기가 반복되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토피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체질이 가장 큰 원인 같아요. 맞습니까? 타고난 원인이 많이 있죠. 특히 엄마 뱃속에서 받은 영향과 유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생애 초반에 이제 모유 수유를 좀 오래 한 아기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적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연령, 나이에 따라서 무슨 부위라든가 증상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아기들은 이제 주로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않는 이제 급성 습진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주로 몸에 드러난 쪽에 많이 생기고요. 네. 근데 2살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오히려 몸이 접히는 쪽, 그러니까 팔꿈치나 목 이런 쪽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인기까지 계속이 되면 손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특히 얼굴, 또 얼굴이 안 좋아져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접히는 부위는 많이 긁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두껍게 되고 이제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보이는 그런 태산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주로 아기 때는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나고 점점 크면서는 좀 건조한 형태로 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런 양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 증상의 부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주로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나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 많이 생긴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어떤 부분만 생긴다고 하면 예를 들면 머리와 두피와 그러니까 손에만 많이 생긴다고 하면 샴푸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만 많이 생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를 오래 보고 계속 눈 쪽으로 열이 집중되고 많이 눈을 깜빡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혹시 땀을 많이 흘리는 부위, 그러니까 목덜미 같은 부분만 많이 생기면 혹시 땀을 잘 안 씻어서 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샴푸 경우에는 화학 첨가물 없는 샴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따로 생협에서 만든 그런 자연 천연 계면활성제로만 만든 그런 샴푸를 써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토피 그럼 굉장히 가려운 걸 대표적인 증세인데 그거를 긁으면 더 악화되고 어떻게 안 긁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긁으면 정말 이제 엔돌핀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가려우면 이제 심하게 긁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긁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우면 일단 차가운 수건 같은 것으로 대서 좀 차가움을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정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긁지 말라고 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긁으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얼른 이제 몸으로 놀아주면서 정신을 다른 곳에 팔리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잘 때 무의식적으로 긁게 되기 때문에 손톱을 늘 짧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침 치료입니다. 침을 맞으면 그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에 이제 관문을 이제 설정하는 역할을 해서 가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가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침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가습기 경우에도 무슨 살균제 문제도 한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만 가습기 같은 거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습기 물 안에 살균제를 직접 넣으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제는 그런 제품은 시판이 더 이상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가습기 물 속의 통은 그 통 속의 물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가장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그냥 고전적인 방법으로 설거지를 꼼꼼하게 해서 말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을 데피는 것도 있고 끓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 속에 있는 또 화학물질이 막 좀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고 끓일 때 나오는 가스레인지 불도 역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물레방아 형태로 공기가 물속을 한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씻겨져서 나오는 그런 형태, 물레방아 형태의 가습기 겸 공기청정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직접 꼼꼼하게 설거지를 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흔히들 피부병의 치료제에 보면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 많이 쓰는데 부작용이 심하지 않나요? 부작용이 있긴 한데 처방에 따라서 잘 쓰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먹는 스테로이드는 추천하지 않고요. 먹는 스테로이드 쓰진 않고 아토피 피부염에는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낮은 단계부터 올려서 조금씩 쓰게 됩니다. 또 주의하실 것은 갑자기 끊으면 리바운드라고 해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끊을 때도 서서히 끊으셔야 됩니다. 그 스테로이드 제제는 우리가 약국에서 별다른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는 이제 파는 게 있는데요. 의사 처방 받으셔서 쓰셔야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를 단계적으로 끊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약 치료, 침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기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놓고 또 가려운 그 부위에도 직접 침을 놓게 되기도 합니다. 또 봉침, 약침 치료 같은 것을 병행할 수도 있고요. 환자에 따라서 얼굴이 붉고 막 진물이 많이 나는 그런 타입이면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고 또 많이 건조하고 가려우면서 손발끝도 갈라지고 그러면 이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고 이렇게 다르게 치료를 합니다. 아까 스테로이드 제제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피부약 말고 그냥 바디로션이나 이런 거 발라도 좋은가요? 물론 당연히 발라야 됩니다. 바르지 않으면 피부 장벽이 파손돼서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얼른 목욕한 뒤에 3분 이내에 그러니까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되고요. 보습제는 그냥 여러 가지를 써봐서 몸에 가장 맞는 걸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 일부 환자들의 경우 한약 치료를 받게 되면은 며칠 동안은 땀이 나거나 또 그 발진이 나거나 이런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고요. 네, 일종의 명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막혀있던 기혈 순환이 확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독소가 피부로 빠져나오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며칠 동안 더 많이 가렵고 땀이 나고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근본적인 호전이 일어나는 이제 사례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랑 이제 구별을 할 것은 명현 현상은 정말 며칠만 지속이 되고 그 뒤로는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나빠진다고 하면 이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아토피 예방 중요할 텐데 또 치료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진정한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유수유인데요. 모유수유를 오래 하실수록 그리고 완전 모유수유를 더 많이 하실수록 아토피 피부염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모유수유를 꼭 고려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우면 모든 피부 병변은 더우면 심해집니다. 더 가렵기도 하고 피부 장벽도 손상되기 때문에 좀 너무 덥지 않게 22도 정도에 맞춰서 서늘하게 지내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특히 아기들 바닥에서 이제 재우고 어른들은 걸어다니면서 생활을 해서 바닥 온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은 뜨끈뜨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자는 그 바닥 온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안 좋군요. 네, 서늘하게 하는 게 피부염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 제품만 쓰시는 게 좋고 많이 헹구셔서 그 옷에 남아있는 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섬유유연제는 쓰지 않고 정말 물로만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섬유유연제도 안 좋군요. 그렇죠. 그런 화학 성분은 전부 피부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상담실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경희의료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718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이가 이제 8살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와서 그런지 애가 아토피가 심합니다. 지금 당장 다시 이사하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잘 낫지가 않습니다. 아토피에 채식이 좋다고 하는데 한창 클 나이라 채식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놀기 좋아하는 아이라 저녁 때 들어오면 온몸이 까맣습니다. 아토피가 난 피부는 어떻게 씻겨야 하나요? 때를 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목욕시켜야 하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아토피에 채식이 크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지용성 유기화합물 같은 독소들은 먹이사슬 위쪽에 있는 고기나 해산물에 많이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몸에 쌓여 있는 분들이라면 채식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채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영양 식단을 잘 짜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한 다음에 채식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경우에는 이제 애가 자라는 시기인데 고기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채식을 시켜도 괜찮을까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동물성 식품을 어느 정도는 먹어야 하거든요. 안 그래도 아토피 어린이들은 알레르기 때문에 가리는 음식이 많을 가능성이 많아서요. 알레르기 없는 음식 중에서는 동물성 식품을 좀 덜 먹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없는 것 중에서 동물성 음식을 먹이고 그걸 유기농으로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 목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봤는데. 목욕은 일단은 통목욕. 그러니까 물을 받아서 하는 목욕이 피부 자극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정도는 통목욕을 시키는데 미지근한 물로 시키는 게 좋고요. 세정제를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비누 같은 것은 천연 성분으로 된 것으로 자극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거품을 많이 내서 그 거품으로 잘 헹구어 주시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닦을 때 두드리듯이 닦아주셔야 되고 때를 미시면 안 됩니다. 때는 밀면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에 때는 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3분 이내에 꼭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목욕을 해야 되지만 이제 땀을 흘리고 막 운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통목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아주 가볍게 물로만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샤워보다는 통목욕이 좋다 이거. 샤워보다는 통목욕이 피부 자극이 적은데요. 그렇다고 땀을 흘리는 때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5926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성인 여성입니다. 폐결핵을 앓고 나서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원인이 되나요? 그리고 알로에가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결핵도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결핵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핵 과정에서 아무래도 몸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면역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결핵약도 상당히 몸에는 독성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폐결핵이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몸의 상태는 좀 진액이 많이 마른 형태가 되었을 것 같아서요. 알로에를 드시면 그런 상태는 좀 소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외용으로는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바르는 거는? 바르는 알로에 바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쌀뜨물로 목욕을 하시면 좀 피부 건조한 증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 환자들에게 알로에 바르는 게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대체로 큰 문제는 없고 근데 만약에 진물이 나고 끈적끈적하고 이런 형태의 아토피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건조한 형태면 건조한 경우에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5839번인데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새 집으로 이사와서 생긴 건지 많이 속상합니다. 최대한 유기농으로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혹시 피해야 할 음식이나 아이가 먹어야 할 음식은 있나요? 아직 어린데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게 좋을까 싶어서 병원은 잘 안 갔습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병원 가서 약 먹고 하면 완치가 될까요? 커서도 낫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새집 증후군에 좋다는 나무를 좀 많이 사서 두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오래된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새집 증후군 아무래도 아토피에 영향을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새집 증후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당장 이사를 가기 어려우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환기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냥 지금 봄도 됐으니까 그냥 계속 창문을 열어두시는 게 좋고 근데 밤에는 창문을 열어두고 주무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화분을 들여놓으시면 좋은 건데요. 여러 가지 나사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유기화물들을 많이 빨아들이는 생물들을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뭐 산세베리아 이런 선인장 이런 것이 이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식물들을 좀 많이 집에 두셔야 됩니다. 많이. 한두 그루로는 안 되고요. 많이 두셔야 됩니다. 침실 같은 데 두는 것도 좋겠네요. 네, 침실에 놓으면 그 선인장류들은 밤에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좋습니다. 네. 또 아토피에 걸렸을 때 피해야 할 음식, 또 자주 먹어야 할 음식도 물어봤는데요. 네. 일단 모든 아토피 환자들이 피해야 할 음식은 이제 불량식품들인데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방부제, 색소, 인공향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장에서 나온 음식들은 전부 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햄버거, 라면 이런 건 전부 다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런 신선한 형태가 아닌 음식은 전부 다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피해야 할 음식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알아보죠. 4224번인데요. 아이가 아토피인데 이제 3살이라 매운 걸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토피에 김치 유산균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김치를 못 먹으니까 고민이 됩니다. 김치를 씻어서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김치 유산균이 아토피의 치료에 좀 도움이 됩니까? 네, 유산균이 있으면 이제 우리 장 속에 있는 다른 나쁜 세균들이 증식하는 걸 막아주고 또 장에서 나쁜 그런 독소들이 흡수되는 걸 좀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좋거든요. 근데 김치 유산균이 좋긴 한데 근데 김치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일단 맵고 짜다는 것인데 싱겁게 백김치를 담가서 동치미나 백김치, 날박김치 이런 것을 싱겁게 담가서 아기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청국장이나 된장 같이 다른 유산균도 좋습니다. 된장은 좀 짜니까
청국장이나 낫또 같은 것이 좋고요. 예. 그리고 된장도 최대한 싱겁게 담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산균이 많이 들어갔다는 요구르트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요구르트는 그 아이마다 다른데요. 만약에 요구르트에 뭐 다른 설탕이 들어갔거나 다른 색소나 향료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먹이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정말 플레인 요구르트고 다른 첨가물이 없으면 이제 먹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맛이 없어서 잘 안 먹으려고 할 것 같고요. 또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경희우리 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유택상,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